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문학너머 인문학 시간으로 하나원이 지은 파랑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는 희망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시인은 죽어서 파랑새가 되고 싶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파랑새가 되어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다는 것이지요. 죽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말은 살아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죽어서까지 이루고 싶은 것이니 시인에게 이 소망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이 시를 읽으며 파랑새의 어린 삶과 죽음의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며 예으리. 나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리. 파랑새는 희망을 노래하는 새입니다. 극복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마음속 파랑새를 떠올립니다. 마음에 파랑새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봅니다. 이 세상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나 절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시인은 파랑새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희망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원은 죽어서 파랑새가 되어라는 식구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파랑새가 되는 걸 과연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죽음을 희망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죽어서 파랑새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지금 이 현실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시인은 현실 너머에서 파랑새를 봅니다. 파랑새가 없는 현실은 잿빛으로 펼쳐집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가리고 있는 진실을 시인은 죽어 파랑새가 되는 상황으로 드러냅니다. 죽어 파랑새가 된 영혼은 푸른 하늘과 푸른들을 날아다닙니다. 푸른 하늘과 푸른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파랑새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새라는 말입니다. 이쪽에서 시인은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그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지도 못했고 푸른들을 마음껏 달리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이란 운명에 갇혀 그는 마음속 파랑새를 꿈꾸기만 했습니다. 시인만큼 파랑새를 꿈꾸는 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주받은 시인이라는 말에 나타나는 바 시인은 태생적으로 저쪽에 있는 파랑새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쪽에 발을 디딘 사람이 어떻게 저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경계는 분명합니다. 경계를 넘지 않는 한 저쪽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막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죽어서야 파랑새가 되는 이야기는 이리 보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누구도 파랑새가 될 수 없습니다. 파랑새는 경계를 넘어 날아가는 새를 의미하는 셈입니다. 경계를 넘으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푸른들이 보입니다. 푸른이라는 시어가 눈에 띕니다. 푸른 노래와 푸른 울음까지 보태면 이 시에는 푸른이라는 시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파랑새까지 계산해 넣으면 이 시는 온통 푸른색 계열의 시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에서 푸른색은 생명력이 움트는 모습과 연관됩니다. 파랑새에 담긴 희망과 자유의 의미 또한 푸른색에 스민 이미지로부터 뻗어나옵니다. 묘한 건 하나원이 이 시에서 푸른색을 죽음 이후에 발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죽어서야 비로소 푸른 하늘을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서 인간은 늘 육체에 매여 있지 않은가요? 꼭 이 육체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니까요. 문둥병으로 고생한 하나원의 전개를 고려한다면 죽어 파랑새가 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새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 하늘과 푸른들이 맞붙은 곳에서 파랑새가 된 시인은 푸른 노래를 부르고 푸른 울음을 웁니다. 시각과 청각이 어울린 공감각으로 시인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을 감각적으로 노래합니다. 시인은 죽어서 다시 파랑새로 태어납니다. 죽음을 또 다른 생으로 이음으로써 시인은 삶과 죽음 사이에 걸친 경계를 허뭅니다. 요컨대 시인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잿빛으로 펼쳐진 생을 넘어서면 푸른 하늘과 푸른들이 맞붙은 새로운 생이 나타납니다. 시인은 생과 생을 연결하는 고리로 죽음을 설정하는 셈입니다.
죽음을 노래하는 이 시에 시인이 파랑새라는 제목을 붙인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을 통해 생을 노래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생을 이야기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시인은 죽음을 상상함으로써 새로운 생을 상상하는 힘을 얻습니다. 파랑새는 죽음에서 희망을 보려는 시인의 이 마음을 정말로 간절하게 표현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